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멀리 한국에서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신 전문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치과 의사이시면서 의료인들의 윤리를 연구하시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계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일터에서의 신앙 이야기를 담은 저서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을 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의료인들의 전문성, 특별히 신앙과 접목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으시고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다녀오셨고 이제 이번에 LA를 방문 중이신 이철규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페이스북에서만 아는 체를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네. 한국에서부터 어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제 왔습니다. 여독은 풀리셨는지요? 네, 다행히 비행기 안에서 푹 잤고요. 예. 시차가 이렇게 빨리 적응되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의뢰입니다. 아멘.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방송은 남가주 일대에 방송이 될 뿐더러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으로 또 전 세계에서도 보시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녹화해서 편집해서 나가긴 하지만 말입니다. 네. 우리 모든 그분들에게 잠깐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치과 의사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과 신앙의 일치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늘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학 공부를 잠시 했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의 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본래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자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 책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네. 오늘을 그날처럼입니다. 네.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의도인가요?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글쓰기를 하는 성격이라 제목을 잘 못 정했었습니다. 네. 다행히 센스 있는 집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을 그날처럼이라고 쓰게 되었는데 오늘이라는 것과 그날을 이제 대비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오랜 연구 주제였던 그 종말론적 삶의 방식이 아닐까. 네. 그런 걸 표현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을 그날처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풀어서 얘기할 계획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LA에 방문하신 것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이제 사실은 유학 중인 자녀들을 보러 왔었는데요. 네. 예. 제가 오게 되는 거를 알고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오래된 그 친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어제도 사실은 좋은 독서 모임에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시자마자. 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원장님도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고요. 잠시 뭐 이렇게 잠시 연수하는 정도로. 네.
길게 체류하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러면 미국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올 일은 사실 별로 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중국에도 교육도 하시랴, 선교도 다니시랴 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는 이제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그 치과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좀 많습니다. 예, 주말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네네. 크게 이제 벌써 5년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개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개업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저희 서울대 치대를 나오시고 네. 또 이제 치과 의사로서 치과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네. 사실 우리 삶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신학 공부를 또 하셨다 그래서 네. 여쭙겠습니다. 어떤 신앙 배경을 갖고 계셨길래 그렇게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까지 같이 두고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신학 공부까지 연결됐을까? 네. 아주 궁금해요. 사실은 그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네네. 예, 원래는 저는 집안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성향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꽃을 가꾼다 할 때도 책을 먼저 사서 읽어보는 스타일이고 네. 네, 운동을 해도 책을 사서 읽어보는 스타일이라 불교 학생회에서 이제 서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읽고 불경도 좀 연구해보고 네.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맞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실은 주의 은혜일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네. 집사람을 만나고 신앙 교회 생활하던 학생이던 집사람을 만나고 또 마침 그 무렵에 집안도 이렇게 서서히 불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변화됐던 그런 시기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됐죠. 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은 바로 아내 되시는 분이었다. 예. 네. 아내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네.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삶의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으시냐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집사람은 늘 하는 말이 살아보라 그래. 네. 네, 저한테들 이렇게 견제해주고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는 지혜로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던 바로 그때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됐던 그때가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인가요? 결혼하고 30대 초반 이제 개업하고 그런 무렵이었죠. 예. 네.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그러면 다른 어떤 분들 모태신앙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늦게 시작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원죄되기도 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고 어쩌면 그 신앙의 삶의 그 일터의 적용이 더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얼핏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저의 성향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개업할 때 사기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이렇게 병치레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잠시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스러우신 분인가 보다. 내가 원하는 건 다 막으시고 저는 이제 개업보다는 교편을 잡기를 원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신정론적 그런 질문들 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항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진지함을 제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경험들은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것을 일터에 직접 적용하고 삶의 그 모든 방식을 그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목회자님들 중에도 찾아보기가 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앙 따로, 네. 생활 따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도전이 가능했나요? 그런 사실 적용이. 저도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한 10여 년.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늘 불편한 질문이 내가 믿은 거 맞습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러면 믿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마치 저의 불안한 상태는 입소표를 준비하고 특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네.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데 내 생활은 그렇지 못한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교회 어른들은 이제 그거를 저를 이제 안정시켜주고 잘 믿고 잘 활동하면 된다. 이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경 많이 보고 또 뭐 기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불교에서 많이 듣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불경 많이 배우고 네네네. 참선하고 네. 뭐 급하기도 하고 예. 양이 많이 모이면 질이 변할 거라는.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잠시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내해 주는 대로 열심히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 활동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말하자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 그런데 한 10여 년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깨달음 역사를 주셔서 정말 통렬한 회개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삶이 전환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신학을 먼저 시작을 하셨나요? 신학 공부는 그 뒤죠. 그 뒤에. 예. 그래 이제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이제 교회 생활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또 내 가정을 돌아보니까 아주 좀 뭐라고 할까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올스톱하자. 그리고 집사람과 애들한테 아빠의 신앙 모습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말하자면 브레이크 스톱을 했죠. 네. 정지를 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터를 바라보니까 일터도 여전히 그런 생활이었었고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탑하고 네. 재정비하고 그것을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고백하고 네. 제3자의 눈으로 돌아다보려는 그 결단은 신앙이 있을지라도 잘 못하고 네. 뭐라 그러죠? 그 두리뭉실 지나가 버리고 혼자만의 네. 이슈를 만들어 버리기가 쉽거든요. 예.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사실 그 담대함과 용기 같습니다. 예.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서 그 시점으로 간다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더 이상 나가는 거는 마치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그 아프리카 산양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네. 그 동물들이 떼지어서 달리다가 건기가 되면은 이제 풀이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중간에 있는 양들은 이유도 모르고 달리고 앞에 있는 양들은 그저 같이 달리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멈추게 되었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 내가 내 삶을 살도록. 네네. 예. 네. 그게 용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절박함이 올 수도 네. 있겠죠. 예. 네. 그 절박함을 느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거나 응답해내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원장님? 좀 어이없었죠. 우리 아버지가. 예. 그런데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다 기억은 못하고 큰애는 잠시 기억하고 아빠가 달라졌다고 그러고
집사람이 부부관계가 그러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아내의 반응은? 의심쩍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다가 믿어가는. 네네. 예. 의심하다가 믿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예.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변화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인정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예. 남편을 제일 마지막에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예.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스스로 보시기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런 고민의 전 and after, before and after.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익스큐즈가 저절로 나오게 됐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네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를 방어하는, 진료할 때 보면 의사들이 많이 방어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설명으로 사실은 그 디펜스 메커니즘 발동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점점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제 모습, 오히려 의사가 예를 들어서 I'm sorry라는 말 하기가 그게 법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생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하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절대자 앞에서 당신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환자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좀 익숙치 않은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신만만한 의사들만 만나다가 솔직하게 대하는 의사들은 쉽지 않은 만남이잖아요. 예. 혹시 혼동도 있지 않을까요? 다 잘한다고 말해도 믿을까 말까 한 와중인데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환자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설명이든지 어떤 방어든지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시간이 결국 해결해 주는데 진정성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맛을 보지 못하고 진정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정성을 서로 이렇게 진정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치과 의사십니다. 어떻게 하다 치과 쪽으로 가셨어요? 예. 예. 그건 뭐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은 치과에 익숙해진 상태. 어렸을 때 제가 앞니를 무려 3번이나 다치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일찍 경험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치과의 그 경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치과를 선택하는데도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군요. 지금 공부하시고 지금 개업하신 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몇 년쯤 되셨어요? 대학이 저희가 6년제니까 6년을 했고 인턴 레지던트 3년 했고 졸업하고 박사과정 3년 했으니까 그만도 12년입니다. 12년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배우는 과정 늘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기술들은 날마다 나오고 정말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선교적인 마인드도 많이 갖고 계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 혹은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죠. 가게 된 이제 또 다른 동기를 잠깐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그 토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면허를 좀 따고 싶은 생각에 후배들과 스터디 그룹을 했다가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과목을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게 의료윤리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이 처음 보는 그래서 시험 문제하고 답만 외우고 합격은 했지만 이렇게들
말하자면 길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가게 하고 에틱이라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걸 위반할 때는 법이라는 가드레일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구나. 이게 상당히 안전한 장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엔 그런 게 없나요? 지금 이제 커리큘럼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그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의료윤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니까 의료윤리연구가 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었군요. 예. 우리 원장님께. 예. 실제로 의료윤리를 공부를 많이는 못했고요. 다만 의료윤리를 알려면 기독교 윤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네. 기독교 윤리로 전환해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하다가 이게 신학의 응용 학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죠. 하면서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짓는 어떤 사고와 사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이제 신학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기독교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시게 됐고 네. 공부하시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네.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네. 그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 표현을 책에서 발견했는데 네. 윤리는 삶으로 표현된 종말론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윤리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저는 더 좋아하는 표현이 삶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way of life.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도를 전했다 할 때 way 또는 way of lif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사상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교회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의 바른 종말론, 정말 옳은 종말론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많은 교회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이거를 나누는 게 저의 작은 콜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샘물결 아카데미에서 김요한 목사님이신가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 종말이라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세상의 종말 네. 그리고 결국 개인의 한 인생의 종말. 네. 결국 죽음일 텐데요. 네.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 그 어떤 책 속에 한 네. 구절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죽음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면 서로 유사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지금 그 말씀에도 상당한 울림이 있습니다. 네.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교회, 네.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네. 일터 네.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네.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해요. 예. 결국 이 책도 혹은 네. 또 우리 원장님의 삶의 방식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되는 그렇죠. 것일 텐데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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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엔드타임, 종말이라는 네.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국, 아주 그렇죠. 이렇게 어두운, 무섭고 두려운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계시록을 또는 복음서를 공부를 해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게 그러한 생각들이 종말은 단절이라는 생각 속에서 파생된 사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종말에는 이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은 몰라봤지만 몰라봤다는 건 불연속성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알아보신 건 연속성이죠. 네. 흉터를 보여주시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부활의 모델이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기억이 연속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 죽는다면 부활해서 내일 눈을 떴을 때 오늘 우리가 한 후회스러운 행동들은 영원한 날에 변화시킬 수 없는 날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 소재가 되겠죠. 네. 하지만 오늘 이걸 화해하고 즐겁게 오늘 이 땅을 떠났다면 이 메모리가 연속되니까 기쁨의 영원한 소재가 되겠죠. 그게 네. 이제 연속성을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수강생이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엔드가 아니고 엔드군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네네. 아주 좋은 표현이었던 거예요. END가 아니라 AND란 예, 말이죠. 예, 네네. 예, 예. 예. 그런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될까? 영원한 날에 이게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소재가 될 일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만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을 하던 차에 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영화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저자 또는 작가가 혹시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 아닐까? 네네. 대단한 인사이트다. 거기에 이제 영화의 끝 무렵에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단다 하면서 아들한테 비법을 설명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평범하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를 2번 살아라. 그래서 후회스러운 날을 살았다 그러면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다 보면 아주 힘든 날이지만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틈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걸 네. 이제 알려주고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냥 평범했을 텐데 스크립트 올라가면서 엔딩 장면에서 아들의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2번 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오늘을 내가 심사숙고 끝에 돌아온 그날처럼 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2번 살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 엔딩 다이얼로그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네. 내 10년 공부를 이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했구나. 오늘은 그날처럼. 예. 네. 방금 제목은 아내의 섬세함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영화 인사이트는 거기서. 네. 제 책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스토리가 담겨 있을 텐데 궁금해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후배들하고 쉐어를 좀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치과의료 선교회와 기독치과의사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기독치과의사회에서 회원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잘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온라인 웹진을 만들자 해서 회장님께서 저에게 웹진 편집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부탁을 했고 제가 이제 편집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한 칼럼을 맡아서 연재하기 시작한 게 그래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게 이 책의 앞부분 파트 1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래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칼럼을 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티칭이 아니고 쉐어링이 저는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가공하지 않은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늘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걸 이렇게 쉐어했더니 후배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반응이 일어나면서 잘 재밌는 에피소드는 후배 중에 아주 진지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선배님 병원에 좀 업저베이션 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확인. 저는 그걸 캐치를 하셨고 저는 무슨 치료하는 거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에 진지한 친구라서 자 보시라고 우리 직원들 다 서로 연결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연재가 끝나고 나니까 대학 후배들이 이거를 이제 재본을 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연재했던 그 글에서 본인이 원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거고 그 반응들이 사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결과는 책을 재본까지 해서 나눠 읽었더라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이제 주로 그 책을 읽은 친구들은 젊은 치과의료 선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제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다음 나가서 미션을 감당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의 분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비즈니스와 미션의 관계를 생각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의 개념으로 네.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션의 파워를 좀 이렇게 김을 빼는 면도 있었죠. 없잖아. 예.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당신의 쇼케이스 진열장에 있는 것을 팔아야지 진열장에 없는 걸 판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네. 가서 미션을 한다 했을 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가서 전해줘야지 서울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그런 취지로 좋은 치과 만들기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었죠. 그런 반응한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모임을 지금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치과 의사들의 변화가 있나요? 제일 요번에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늘 책 읽고 쉐어링하는 거를 4, 5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여기 미국의 치과의료 선교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눴더니 그 중에 우리 회장님으로 역임하셨던 샘 리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고 미국적 사고는 이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동양 사고는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6개월 동안 체크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중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인터넷에다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제 요번에 작년이죠. 치과의료 선교회 학술 대회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선교 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 학술 대회가 열리면서 회장님께서 치과 의료인 선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좋은 치과 모임이 주도해서 그래서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록에 올렸는데 치과 의료인의 선서를 만들어서 올리게 된 게 참 어떤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저 좋은 치과 선생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선서문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결론이 지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후배 치과 의사들 혹은 모든 의료인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지침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바라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리젠트 칼리지 저랑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대경 원장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였고 또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사사를 받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비즈니스 미션 또는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라는 걸 제가 이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거를 이제 저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 실험적으로 해본 그 레포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적용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저서 중에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처럼 제목만으로도 이미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Z까지 있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F 하면 파이낸스 또는 뭐 이렇게 텍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베이트하고 그다음에 성경적 근거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책이 있구나. 우리가 치과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책을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재밌겠는가.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재료를 뭘 쓰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재료는 이러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듯이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직원들과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책의 어느 항목을 찾아보세요. 라는 그런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서처럼 화이트 페이퍼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역자이신 이대경 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조금 바꾼 이유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토리구나. 그거를 살아낸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좀 방향을 바꿔 책을 읽겠습니다. 굳이 치과 의사에게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의료 전문인들에게 혹은 네. 어떤 분야에서든지 네. 실질적인 삶을 일터에서 또 막상 부딪히는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해낸 모습으로 또 내 삶에 적용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네. 누구나 읽을 만한 네. 그런 책이라고 그런 여겨지는데요. 면에서는 사실 좀 고백하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이 부제를 정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어느 치과 의사의 일터 신앙 이야기라고 네. 했는데 이게 일터 신학이라고 할까? 아니면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신학이라면은 일종의 보편성을 띈 그런 이야기가 기준이 될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노동으로 말하면 귀족 노동이고 또 프로페셔널로 봤을 때도 어느 한 첨예한 한 분야일 뿐이지 이걸 보편화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신다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상당히 주관적인, 네네. 개인적이고. 네, 예.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책을 쓰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이제 이야기라고 하면서 제가 살아본 이야기로 레포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또는 각자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기를 또 응원하는 그런 응원가가 된다면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죠. 지금까지 그런 일들로 열심히 달려오시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관계들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지금 굳이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예, 이제 저는 직장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직장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은 첫 번째 단추는 직원을 선대하는 거다, 존중하는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청소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좀 경영도 좀 점차로 투명하게 해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존중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가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오버했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직장의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를 좀 그런 경험도 있었고 윤리질서라든가 혹은 어떤 관계에 좀 도리어 흔들림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안선에 네네. 파도가 넘어온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서의 첫째 중요한 존재는 환자인데 환자가 이렇게 소홀히 대접받는 그런 일들.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입으로 좋은 치과 또 직원 존중이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악역을 하기가 좀 어렵고 예. 힘들어졌던 예,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또 직원들이 한번 바뀌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저 선생님들과 함께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좋은 치과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책 읽고 쉬어하면서 이제 서로 고충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은 뭐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네요. 위로가 됩니다. 뭐 이러면서 네. 이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든지 서로의 바운더리는 그렇죠. 있는 것인데 너무 직원들 선대가 우선하다 보니 그 바운더리조차의 라인이 힘들어졌다. 결국은 직원이 바뀌면서야 제대로 잡혀졌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후에 그런 어려움들은 뭐 이제 한번 공부하셨으니까 뭐 좀 덜 하셨을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어려움들은 혹시 예를 든다면
치과 운영 자체에 네. 어려움은 없던가요? 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들 생긴 건 없으셨나요? 그건 뭐 자잘구레하지만 아. 많이 있죠. 예. 예.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운영한다 하니 네. 또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려는 환자들도 있고 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은 뭐 의료, 네. 보험, 연금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안에 있겠지만 미국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또 적용하는 방법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럴 때 아주 참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그렇죠.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 네. 안에 정말 윤리의식이 많이 약하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목회자가 왔는데 네. 뭐 병원 안에 있던 룰들이 있으니까 네, 네. 룰대로 차지할 거 차지하고 네. 받을 거 받고 그런데 네. 돌아서서 나간 목회자 가정은 내가 목회자 가정인데 전혀 네. 다른 분하고 똑같이 받아버렸다. 네.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아주 난감한 네. 전문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예. 이제 사례를 들면 너무 많은 네.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전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일터의 현장에 가서 신방이 아니고 네. 가서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를 관찰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땀 흘려서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안다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치과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들 고민들의 귀착점이 좋은 교회.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가장 우리 모두에게도 답이 없는 불편한 진실이죠. 네. 네, 우리 삶이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어요. 네. 안과 박이 네. 동일하다면 그런 부분들, 그런 불편함들은 좀 덜 할 텐데 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사람이다 보니 안과 박의 어떤 불일치, 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후배들이 아프죠?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그런 아까 목회자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포팅을 받지 못하는 사역자 또는 서포팅을 받는 사역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저도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의식 속에는 이 비즈니스도 저에겐 사역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제 같은 선교단체인데 라고 네. 할 때 우리도 이것이 사역지기 때문에 네. 그런 가이드라인을 서로 오픈리 주고받는 것도 네. 아주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가주 일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역과 또 생업을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혹시 뭐 비슷하시죠? 우리 원장님도 사역과 생업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결국의 길은 이것이 결국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뭐 종말적인 논리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전도 주시고 혹은 또 격려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좀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셀프 서포팅하는 사역 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그 버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좋은 치과 모임을 하면서 치과 안에 있는 직업적 하이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공사, 위생사 이분들을 존대하면서 선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치과 의사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렇게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환자들한테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받은 칭찬을 같이 뒤로 돌리고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칭찬은 자기가 독점하고 비난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컨덕터로서 환자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았으면 기공소에다 연락해서 당신이 정말 잘 만들어줘서
내가 칭찬을 받는데 감사하다. 네. 우리 또 직원들한테도 좋은 어시스트를 해줘서 고맙다. 이분들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사실은 이게 그런 비전 때문에 이제 좋은 치과 모임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힘든 일들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비전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비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정말 담고 싶었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저의 논문이기도 한 7개의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종말론적인 복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 복된 삶이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낙담할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빨아입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신앙의 품격, 인격을 지키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우리의 신부 같은 그 존재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좀 권면을 위로를 서로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낙심하기 때문에 제 책에 니그레 이파리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선생께서 이제 어느 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을 쓰려다가 너무 힘드니까 낙심하고 자기는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다 못 쓰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함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이제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걸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니그레 이파리라는 단편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소개된 에피소드인데 그것처럼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봐서 그 나무를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천국에 가보니까 이미 그 나무는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이다. 이게 저에게 네. 큰 위로가 되는. 네. 혹시 우리 원장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일들을 인도하셨고 계획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네. 우리 본인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의 통틀어 가장 크게 임하셨던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돌이켜 본다면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에게 저의 변화의 모티브 또 인간으로서 성장과 성숙의 모티브 그리고 서포터가 된 우리 가족과의 만남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내와 딸과 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삶의 근거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 내 남편, 아내들을 통한 그 만남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획 속에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철규 치과병원의 원장님이신 우리 이철규 원장님과의 우리들과의 만남에서도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 잠깐 갖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방문해 주신 이철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을 그날처럼 이 책 구입이 미국에서도 오더를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더군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18.7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